자, 이경주입니다. 토요경마 이경주 1200m 국내산 6등급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노리고 있는 마필 9번마 클린업 빙고가 되겠어요. 직전 경주의 이큐 기수가 이큐 기수 특유의 어떤 말머리를 보여주지 않았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냥 탔어요. 그냥 탔기 때문에 클린업 빙고는 앞으로 보여줄 거는 더 많다. 2번 클린업 빙고를 아주 강하게 보고 있고요. 자, 외곽에 있는 13번마 킹크래켓이 직전 경주 데뷔 전에 좀 점프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밀어가지고 선수권 단계 붙어있는 거였는데 이 정도 타임 가지고는 사실상 명함을 내밀기가 좀 까깝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1200m의 첫 도전이기도 하고 13번 킹크래켓까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경마방송 작전을 찾으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스티븐과 원정일과 스티븐 또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3월의 첫째 주 경마 주간이에요. 이 첫째 주가 월초 경마라고 해서 만만하게 봤다간 쌍코피가 터지지 않을까. 자, 그만큼 이 혼전도가 높은 경주들이 많습니다. 좀 집중하셔서 저희 작전 방송을 활용해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거짓을 할 수가 없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료들이. 자,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요. 자, 원정일 위원이 월말 승부는 여기서 한번 때려야 된다. 이게 걸렸으니까 여기를 한번 때려라. 바로 토요경마였죠. 3경주에 클린업 빙고와 킹 크래켓 9번 13번 마번도 못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쌍승식이 178배, 복승식이 46배, 만원 걸면 178만원. 예. 복승식은 46만원. 만원 걸면. 근데 원정일 위원을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찌리내 나서 만원 못 걸거든. 정말 항구라는 마번을 이렇게 까드립니다. 이게 툭 까놓고 기승자의 승부 의지, 마방 의지, 뭐 훈련시 조개 패턴, 전개 모든 삼박자를 알아야지 적중이 되는 거거든요. 자, 미리미리 준비했다는 게 여기서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원정일 위원 아예 그냥 우리 작전에서 걸렸으면 때려야지 코너 속의 코너 여기서 178배 제대로 여러분께 항구라를 선물해 드렸고요. 여기서 멈췄냐? 그건 아니죠. 일요경마 역시 4라운드 걸렸으면 때려야지네요. 또 걸렸으니까 또 때리래요. 바로 4경주에서 흥남불패와 스타트퀸 요 두 마필 받치는 막건도 없이 오로지 단통 요거 한 방이다 언급을 해주셨어요. 복승식이 5.7배, 쌍승식이 8.2배. 정말 스티븐처럼 무식하게 배팅하시는 분들은 요런 데에서 항구라가 되는 거거든요. 요런 데에서 뭘 바꿔도 바꿔요. 집을 바꾸든지 차를 바꾸든지 요런 배당에서 정말로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자신있게 오픈을 해준 경주에서 적중이 나오고 또 그러면 좀 신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 파트너로서 자랑스러워서 한번 광고를 해봤고요. 금주도 뭐 기대를 양껏 해보겠습니다. 네. 코너 속의 코너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금주는 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와 같이 이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난타전이 이뤄질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작전에서 모든 걸 다 오픈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바로 집중하시면 무조건 항구라 막건이 나옵니다. 예, 경마방송 작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저희 포맷 미리미리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적으십시오. 적으세요. 자, 오늘 일반 경주는 1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 1호 7텐 요 4개의 경주를 여러분께 명확하게 좀 풀어 드릴 거고요. 원정일 위원 오늘 메인 승부 후반부 8경주 여기서는 그냥 제대로 된 항구라가 좀 가능하다. 그만큼 좀 혼전 양상에서도 압축 막건이 가능하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장안의 화제
바로 4경주에 걸렸으면 때려야지 코너 속의 코너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꼭 집중해서 참고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자, 스티브는 오늘 마지막 경주인 12경주를 오아시스 승부처, 그리고 전반부 2경주를 풍문으로 들었어. 이 두 개의 경주를 준비해봤습니다. 한 번 더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자, 1경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이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어린 녀석들이지만 변화된 모습이 뚜렷한 애들이 몇 두 보여요. 네, 자, 그렇죠. 그 녀석들을 참 자신있게 좀 오픈을 하면서 이제 배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오늘 네. 또 노리시는 마필이 따로 있으신지요? 일단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끝번 신청을 했습니다. 11번마 위즈 히어로. 자, 요 마필이 이제 주행 검사 당시에 마필의 이 뛰는 습성을 보면 이 뭐랄까요, 한번 물고 팍 튀는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사실상 이게 마필이 어디서 숨을 쉬고 어디서 숨을 멈춰가지고 무호흡으로 그죠. 사코노 직선주로 해서 이제 힘을 써야 되는데, 너무 미리 이 기수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모래를 맞으니까 마필이 그냥 흥분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팍 삐져나오면서 그냥 그대로 그냥 폭주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본 40조 송문길 마방에서는 이 송지철 기수가 주행검사를 했지만 마필이 다루기가 까다롭다. 대한민국 최고의 문세영 기수를 태워놓고 마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자, 11번 위즈 히어로 같은 경우 분명히 이제 손에 잡고 타야 된다 라는 작전 지시가 내려갈 겁니다. 선행이라는 욕심을 부리지 않을 거라는 것이 원정일이 기수 경험으로서 미리 좀 짐작을 조금 해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위즈 히어로의 마지막 탄력을 한번 몰아서 한번 쓸 수 있는 문세영 기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데뷔전부터 강공은 피리언이다. 11번 위즈 히어로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40조 송문길 조교사님이 20조 이 조교부 그렇죠. 출신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20조에서 정말 칼칼하게 우승을 거머쥐었던 마필들 보통 대부분이 송문길 조교사 손에서 거쳐서 나왔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요. 네네. 문세영 기수하고 송문길 조교사님하고 상당히 좀 절친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적이 없어요. 뭐 누구랑 뭐 절친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조교사님들 또는 동료 선후배님들한테 너무나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는 뭐 누구랑 뭐 절친이고 뭐 이런 것도 맞기는 맞지만 뭐 더 덜 친하고 뭐 많이 친하고 이런 것보다는 고루고루 다들 친한 그런 기수입니다. 참 인간관계가 참 두텁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제 송문길 조교사가 251전을 치렀는데요. 제가 데뷔 5전째인가 6전째 문세영 기수를 태워놓고, 이거는 문길이 형 한번 석 한번 살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풍문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좀 들어가지고 저 워낙에 좀 뭐 형 동생하는 뭐 그런 걸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네. 좋습니다. 위즈 히어로, 아무래도 이제 송문길 조교사가 좀 믿고 맡기는 마필이다 보니까 그렇죠. 한 번 더 좀 힘을 실을 수가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안쪽에 있는 3번 현우라는 마필이 직전에 입상에 성공시켰어요. 그것도 네. 등짝도 박시청 기수 등짝으로. 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끌리는 게 많이 잡히면서 그게 바로 직선권의 탄력이 나와주지 않았냐 판단하는데요. 이 현우는 좀 어떻게 보세요? 현우는 레이스가 좀 빨라야 된다. 자, 이번 경주가 1000m이기 때문에 앞선 가려고 욕심을 부리는 마필들이 좀 몇 도가 보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00m는 어차피 앞선의 의미가 없잖아요. 선행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끌리는 악벽을 자연스럽게 레이스 흐름으로 녹아 들어갈 수가 있다. 마필과 기수와의 싸움이 굳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 로열 제이가 뭐 완전히 뒤집어져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센 마필이었고 뭐 착차는 많이 났지만 현우라는 마필 자체가 못 뛴 게 아니다. 잘 뛰었는데 로열 제이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기 때문에 2차권이었다. 다시 한번 거리를 줄여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눈여겨봐야 될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는 이제 1300인데 힘한배를 했기 때문에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자, 이번에 단거리인 1000m라면 뭐 끌려도 상관없다. 그렇죠. 그래도 끌려서라도 N1 올 수밖에 없는 거리다.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조교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언급을 좀 해드리신 거고 저는 6번 꿈케라라는 마필이에요. 마명이 좀 꿈깨라고 하는 줄 알고 꿈케랍니다. 꿈케란데 이 녀석도 이게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구조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 좀 투자를 하면서 좀 공을 들여놓은 마필입니다. 뭐 주행 검사 보면은 선두권에 가담하는 과정 그리고 뭐 전구가 여유 있는 모습인데요. 훈련 상태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구조에서 아마 이 데뷔전부터 욕심을 한번 내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판단하기 때문에 6번 꿈캐라 요 녀석까지는 배팅권에 좀 안고 가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는 3번 현우 외곽에 있는 열하나 위즈 히어로 그리고 6번 꿈캐라 요 세 두를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5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국산 5등급이고요. 13두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안쪽에 있는 2번 썬버스터 이 녀석 하나 말고는 사실 후차권에서 난타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요. 썬버스터를 믿고 들어가도 될지 아니면은 또 노리시는 복병이 따로 있으신지요? 썬버스터는 지금 이제 현 5등급에서 뛰고 있는 마필인데 사실상 3등급까지는 뭐 크게 문제 없을 정도로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거기에 지금 스타트까지 좋아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박태종 기수 뭐 57kg 부담 중량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57kg 부담 중량이고 얘를 자꾸 꺾고 싶고 자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게 이 예상하면서 그런 버릇이 자꾸 생겼는데 얘를 잡을 만한 마필이 없어요. 이번 경주에 뭐 13마리 뭐 출전 두수는 많지만 사실상 보여준 능력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얘를 좀 이 썬버스터라는 마필을 좀 잡아줄 마필이 없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상 조금 썬버스터를 꺾기에는 조금 힘들다. 저는 충마로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썬버스터가 이제 데뷔전에 늦발을 했어요. 그렇죠. 늦발을 하면서 저건 뭐지 했는데 후차권과 4마신차 압도적인 걸음을 위해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거죠. 네네. 직전에는 발주까지 잘 나왔어.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린애가 이제 힘이 차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죠. 이렇게 좀 표현해도 네. 무방한 거죠. 그럼요. 자, 직전에 1300도 후차권과 6마신차. 자, 이번에는 1400. 부담 중량 올라갔지만 애를 놓고 간다면 강 큰 사람이다. 애를 무시한다면 네, 그렇죠. 이번 썬버스터는 배팅의 축이다. 뭐 저도 좀 그 말에 좀 동의를 하고 싶은데 자 후차권에서는 뭐 따로 좀 세게 보시는 마필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11번 빛의 바다하고 12번 천하민이라는 마필을 지금 복병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천하민이라는 마필이 사실상 이 직전 경주에 이 강남 새뚝이라는 마필하고 이제 뛰었는데 뭐 지난주에 강남 새뚝이 부러졌잖아요. 근데 천하민이 강남 새뚝이가 지난주에 부러졌다고 해서 천하민을 약하게 보냐 이게 아니고 천하민이 보여줄 걸음이 저는 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1400m의 경주 경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직전 경주에 1800m를 뛰어봤다라는 거죠. 포인트지. 코너 4개짜리를 뛰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호흡이 남을 거라는 얘기고 어차피 중위권이나 중후미권에서 추입으로 올라올 마필입니다. 여기서는 선행이 뭐가 갈까요? 일단은 저는 빛의 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은. 자, 근데 이 마필을 좀 세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직전에서 상당히 여유가 있었잖아요. 선에 가서 그대로 버티기. 여유 있는 발걸음. 근데 이번에는 1400이고 외곽으로 밀렸고 자, 앞에 가는 마필들을 조금은 불안하게 보고 있는 이번 레이스인데 썬버스터라는 마필을 그래서 강하게 보는 거예요. 앞에 안 가도 되니까 그냥 잡고 그냥 말 가는 대로 그냥 쫓아가다가 말이 뛰면은 그냥 채찍 한 2번 때리면 그냥 쭉 가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천하미인의 1400m의 라스트 취입력을 저는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죠. 예. 천하미는 사실 저도 이제 추천 마필로 좀 들고 나왔던 마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좀 겹치는데
뭐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얘는 이제 14전을 뛰면서 한 번의 우승인데 그간은 1300, 뭐 1200 좀 단거리 유형의 거리를 출주를 했다라면 직전에야말로 1800을 아마 뭐 노리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만큼 중후미권에서 차분하게 김영민 기수가 참고서 라스트 한 발을 뽑아냈는데 자 어찌됐거나 이번에는 1400으로 거리는 내려왔습니다. 저도 부연 설명 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레이팅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 천하미인이 정말 많은 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감량 일단 3kg 받았죠. 거기다가 내친 김에 업어치자고 그랬고 28조 최상식 조교사가 감량 기수 송재철까지 불러 안창을 시켜놨습니다. 자 직전에 비해서 애가 지금 4kg가 빠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최대 수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은 김에 더 먹어봐 한번. 그래도 안 되면은 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승부는 이빠이 걸려 있다. 저도 좀 힘을 좀 실어드리고 싶어요. 12번 천하미인 이 감량의 이점이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그 원정현 위원도 썬버스트의 천하미인 뭐 단방성으로 지금 언급을 하신 건가요? 일단은 빛의 바다를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빛의 바다도 빛의 바다도 승군 전에 레이팅 점수가 좀 깎이면서 감량을 받았거든요. 직전에 55kg, 53kg로 감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경주가 선행 가는 마필이 없습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 다 추임하고 이 선행 가는 마필이 없어요. 뭐 그나마 조금 일렉스터 조금 빠른데 이건 뭐 게임도 안 되죠. 빛의 바다가 뭐 지난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잡고 선행을 갔거든요. 한 두 번만 밀면은 그냥 쭉 앞에 갈 거예요. 자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빛의 바다까지는 안고 가는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딱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이번 썬버스터에는 믿고 들어가야 되는 배팅의 축이다. 자 후자권에서는 열하나 빛의 바다, 열둘 천하미인 요 두두로 압축한다라면 뭐 적중과 배당 모두 다 노려볼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자 5경주였습니다. 예, 토요경마 전반부 2경주를 스티브는 풍문으로 들었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좋은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고 좋은 배당을 잡아주고 있는데요. 자, 금주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반부 2경주를 풍문으로 들었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이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출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가능성이 좀 잠재되어 있는 녀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부가 걸려있는 녀석들이 많다.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방에서는 이미 왔다. 왔어. 한구라야. 1등 상금 우리 거지. 회식으로 어디로 갈까? 노래방 갈까?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요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마필들이 네다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제가 이 풍문으로 들어서는 거의 마번을 다 오픈을 하는데요. 오세현 전문위원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메이저 중에 메이저고 정말 또 열심히 노력하는 젊은 피 아니겠습니까? 오세현 위원하고 저하고 박우run과 서승훈처럼 뭐 절친 사이로 지내고 있는데 오세현 위원이 이 토요경마 2경주를 A급 승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린다고 하니까 제발 방송에서는 오픈하지 말아라. 복병으로만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노리는 마필들은 언급을 드릴게요. 안쪽에는 이번 태양왕이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요. 40조에서 공을 정말 많이 들여놓은 것 같아요. 꾸준하게 훈련 패턴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강약 구분을 잘 해놨고 또 안쪽 게이트 이점을 활용한다면 일단 앞선에서 버티기가 가능하다. 게다가 단거리 1200까지 노골적으로 노리고 나오지 않았냐 판단이고요. 10번 은하전설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어찌됐건 간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직전보다 말은 더 좋아졌습니다. 연투의 능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2번 10번 막건을 최저 배당 저는 단방송으로 여러분께 한 방으로 권해드릴 겁니다. 오세현 의원이 노리는 마필은 제가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A급 승부래요, 여러분. A급 승부는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치르는 경주인데 자, 오세현 의원이 노리고 있는 마필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마필이 될지 뭐 현장에서 저는 체중을 좀 확인하고 좀 변화가 있으면은 여러분께 그 녀석을 아예 축으로 놓고 좀 추천도 한번 드려볼 생각입니다. 저도 좀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안 팔려주는 복병의 변화된 모습
뭐 그 녀석을 주인공으로 오세현 의원은 A급 승부를 들어간다니까는요. 여러분들 오세현 의원의 뭐 A급 승부 한 번 더 한번 클릭가 있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이 풍문으로 들었어 코너에서는 2번 태양왕과 10번 은하전설 일단 단통성으로 한방 막건을 전달해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이고요. 자, 12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막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녀석들 내지는 기복을 보이지만 최근 컨디션이 좋아진 녀석들 간의 대접전 구도다. 일단 앞선이 상당히 좀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어떤 마필을 좀 세게 보세요? 파티레이나의 다시 한번 선행승부수 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직전 경주에 137배였죠. 파티레이나의 5번마 포토시 직전 1월 17일 경주. 그 경주에 다시 한번 리턴 매치가 될 것 같아요. 포토시는 선행을 안 갑니다. 이번 경주에. 따라가면서 이겼으니까. 어쨌든 파티레이나를 보내줄 거다. 제 예상은 그렇고요. 포토시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그대로 버티는 전력.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라온 에스프리하고 옥천지가 어떻게 전개를 펼쳐줄 수 있을까? 일단은 저는 추천드리는 마필은 1번 파티레이나의 선행 이후에 버텨주는 그림 1200 단거리라면 가능할 수 있겠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파티레이나도 이제 공백 이후 10월 달부터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실전에서 좀 기복을 보였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만큼은 그 경주 내용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던 마필이었거든요. 직전에 우승으로 결과물까지 나와줬는데 이번에는 좀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파티레이나를 선전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7주의 공백인데 뭐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로 훈련 상태까지 저도 올라와 있다라고 좀 힘을 실어드리고 싶네요. 1번 파티레이나. 자, 후차권에서는 직전과 같이 5번 포토시가 올까요? 포토시는 어떻게 보세요? 포토시 직전 경주에 잘 뛰었어요. 사실상 나는 아니 말씀하세요. 예, 사실상 이게 저는 못 맞췄거든요. 포토시를 어차피 안 보고 있던 상황이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안 보고 있던 상황이어서 어차피 대각길 원만을 놓고 승부를 했던 경주였는데 대각길 원만을 이기고 적중을 실패를 시켰던 오버마 포토시는 이번 경주에는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포토시는 경주거리가 1200m라서 다시 한번 안고 가는 겁니다. 포토시는 한 번 더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직전에 입상이 어부지리가 아니라 이 그간에 조금 감춰왔던 걸음이 좀 나와줬다.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네. 좋아요. 좀 노골적으로 좀 가자고요. 잘 말 돌려서 하면 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자꾸 누구랑 이렇게 통화하면은 자꾸 말을 돌려. 좋아요. 5번 포토시 이번에는 한 번 더 연투의 능력 그리고 이 거는 기대치까지 높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마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마이미쉐를 좀 세게 봅니다. 지금 사실 25조 강병중 마방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그거보다 더 빼고 고픈 이 김영진 기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이미쉐를 노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빵수는 딱 하나의 선행 추라이. 근데 파티레이나가 워낙에 좋아져서 발주가 빨리 나가서 선행을 밀고 나간다면 이 김영진 기수가 가만히 있을 기수가 아니거든요. 제2의 김옥성 기수라고 저는 봐요. 남들 먹는 거 나는 못 보지. 나 선행 갈 거야. 옆에서 선행 갈 거야. 나 간다 그랬다. 근데 같이 나가버리면 뭐 비벼야지. 저는 이 김영진 기수의 마이미실 왜냐면 요거 하나 25조에서 금주에 아마 좀 상금에 대해서 지금 기대를 걸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마필들을 모두 다 분석을 해봤는데 마이미실 요거 하나 될 것 같더라고요. 거는 기대도 크고 또 김영진 기수가 발주도 잘 끌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좀 따라가도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이미셸은 안 팔린다면 배당권에서 꼭 노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이 9번 키스미라는 마필도 최근에 계속 왜 그냥 잡고 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키스미로 뭐 각지를 변경을 시키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자 이번 경주 발이 빠른 애들이 많지만 외곽이라도 한번 밀어봤으면 저는 충분히 1200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9번 키스미 요 녀석의 선전도 한번 기대해보면서 마무리 쳐보겠습니다. 자 1번 파티레이나 2번 마이미셸 5번 포토시 9번 키스미 요 네들 언급을 드리면서 자 7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음은 후반부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이고요. 연레도 풀게이트 접전 구도입니다. 자, 액면상 기록은 그럴싸한데, 자, 1400에서 안 될 마필이 없거든요. 좀 최근에 이 경주력이 내지는 성적이 좋은 애들 위주로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좀 어떤 마필 좀 세게 보십니까? 이번 경주는 좀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아요. 이 와일드 미스터리하고 진명불패를 박우른 기수가 모두 다 타본 마필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박우른 기수하고 서승훈 기수가 상당히 좀 친한 선후배 사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상당히 같이 입상도 많이 했고, 같이 입상도 많이 하고. 아니 뭐 예. 근데 이번 경주는 좀 재밌는 게 서승훈 기수가 와일드 미스터리를 박으른 기수한테 선물을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진명불패는 원래 내 말이고 7조 구장마방에서 야 이거 누구 태워야 되냐? 승훈이 태워야죠. 이건데 각질이 겹친다는 거예요. 선행 둘 다 선행 가서 이겼었던 말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어떤 마필이 따라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1400m의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 3번마 진명불패를 좀 더 강하게 보고 있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전개가 좀 좋게 나오는 마필이 하나가 있죠. 디플러틱 디메션, 디플러매틱 미션, 디플러매틱 미션. 네, 요 마필은 이제 따라가도 전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거기에다 문세영 기수고 감량 1kg 52.5kg의 감량이라고 한다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1400m 힘 안 쓰고 따라간다 그러면 전개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3번 이 진명불패 이 녀석의 강공은 필연이고 상승세는 이어질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절친이라고 의형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서승훈 기수가 기승한 1번 와일드 미스터리 선물을 줬다. 서승훈 기수와 이 박우른 기수의 조합을 눈여겨보셨고 이 8번 이 디플러매틱 미션이란 마필 오히려 앞선이 무너진다라면 라스트 한 발이 있는 마필 8번까지는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서승훈 기수의 연대가 맞네요. 박우른 기수와 절친인 1번 서승훈 기수 와일드 미스터리 또 서승훈 기수의 여친 4번 빛의 속도의 김혜성 기수. 응? 아니 요즘에는 다 알더라고요. 뭐 그런 걸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쉬쉬하려고 해도 먼저 다 아시고 우리 경마팬 여러분 다 아실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원정일 위원이 포인트적인 말씀 해준 게 뭐냐면 너랑 나랑 친하니까 너 어떻게 할 거야? 선행 갈 거야? 선행 가지 말고 따라가. 다 얘기를 해요. 네. 따라가. 내가 이번에 선행 갈 테니까 외곽 2선 비켜주고 딱 거기서 자리 잡고 따라와. 그럼 내가 소리 지르면 같이 제가 물리고 뛰는 거다.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그렇죠. 예. 3번 1번. 그래서 3번 1번이다. 아주 그냥 호흡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김혜선 기수가 또 여기서 저는 걸리는데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쾌속질풍을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쾌속질풍이 직전에 출조 취소가 됐는데요. 애도 연승 마필이거든요. 일본 00초 때 기록했던 기본적인 액면상은 확실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마필이고 네. 이번에 훈련도 야무집니다. 또 1400도 이미 뛰면서 우승까지 거머쥐었고 이번 쾌속질풍이 3번 1번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마필이 아닌가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간단하네요. 여러분들 MBC 아시죠? 1번 2번 3번 자 1번 2번 3번 안쪽에 있는 마필들을 언급을 좀 드리겠고요. 외곽에는 8번 이 디플러 매틱 미션 전개 유리함의 요 녀석의 선전도 한번 기대해 본다. 자 10경주였습니다. 예, 장안의 화제죠. 전반부 4경주를 원정희 위원이 걸렸으면 때려야지 코너로 선정을 했습니다. 뭐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막건을 전달해 드릴 것 같아요. 뭐 항구라도 되고 질 수 없는 막건을 정말 좀 분석을 좀 오래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녀석이 걸린 거고 어떤 녀석을 때려야 될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원정일이 준비한 경주가 4경주 1200m 국내선 5등급 13마리 게이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걸렸으면 때려야지라는 이 코너를 하다 보니까 이 풍문으로 들었소 하고 걸렸으면 때려야지가 제 마음에는 선의의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또? 예. 이 스티븐 이언이 뭐 이렇게 맞췄으면 난 지면 안 돼. 이게 모르겠어요. 제 승부욕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메인 경주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마음 자세는 그래요. 그래서 뭐 적중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번 4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1번 호위무사라는 마필을 어떻게든 잘라내고 싶은 마음이 이번 경주에 걸린 거예요. 자, 직전 경주에 선봉이라는 마필 잘 뛰었죠. 호위무사가 잘 뛴 겁니까? 저는 호위무사가 잘 뛰었다고 보지 않아요. 뭐냐 하면 1월 17일날 놀부시대 인기 9위권 마필하고 반마신 차이란 말이에요. 선행을 가서. 자, 이번 경주에는 자 24주에 공백을 잡고 나오는 9번마 세상만사 54조 박천서 마방의 세상만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요게 걸린 거죠. 자, 거기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거리 줄여서 내려온 10번마 슈퍼 브로드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탈이 되는 마필들 3마리예요. 9번, 10번, 11번. 자, 그러면 어떤 마필이 전개가 가장 잘 나올까? 자, 메인 경주를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걸렸으면 때려야지에 꽂혀가지고 다른 경주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아무튼 이번 4경주 걸렸으면 때려야지는 9번과 10번 그리고 안쪽에 있는 3번만 오카방고가 조교가 좋습니다. 그리고 호위무사가 들어오면 조금만 먹자고요. 조금만 먹고 우리는 승부는 어디로? 9번과 10번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뭐 원래 워낙에 또 선수 시절 때부터 또 기수 시절 때부터 승부욕이 강했던 기수로 정평이 나 있던 기수고요. 뭐 예상을 하시면서까지 그런 승부의지가 강하네요. 아니 뭐 제가 뭐 상대만은 아니죠. 상대마죠. 상대마죠. 그럼요. 좋습니다. 선의의 상대마. 선의의 상대마죠. 좋습니다. 그만큼 이제 걸렸으면 때려야지의 코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간에 4경주는요. 바로 8번, 9번이죠. 9번 세상만사. 요 녀석이 제대로 걸린 겁니다. 자, 공백 있지만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이번에 말 만들고 승부는 들어간다. 자, 9번 세상만사를 놓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10번 슈퍼브로드. 자, 9번 10번 9번 10번 한방만권을 아주 강하게 언급을 해주셨고 11 호위무사 요 녀석은 받쳐가자. 맞췄다고 얘기 안 할게. 받쳐가자. 안전장치를 언급해 주셨고 안쪽에서 3번 오카방고 배당권에서 꼭 노리자. 자, 9번 놓고 11번 3번 요 두 마건을 후공 마건 말씀해 주시면서 자, 걸렸으면 때려야지 마건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원정일이 준비한 경주 토요경마 8경주 1300m 거리입니다. 게이트 12마리 채워져 있고요. 자, 이번 경주에 34조 신우철마방에서 6번마 비마와 8번마 구름 위에 나비 이두를 꺼내들고 승부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비마하고 구름 위에 나비가 직전 경주에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여줬고 비마 같은 경우에도 감량의 이점을 받았고 구름 위에 나비도 두 개의 부담 중량을 더 달긴 했지만 크게 무리는 없다. 자, 근데 왜 이번 경주에 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냐면 이 두 마리보다도 훨씬 더 전개적으로 좋고 능력적으로도 앞서 있는 마필을 원정일이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자, 안쪽에 있는 3번마 삼정탱크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상당히 잘 뛰었어요. 나름대로 의욕적인 모습으로서 성적을 내준 모습인데 자, 요 마필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번 경주에 선행 가는 마필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추입할 수 있는 마필들이 대거 몰려 있습니다. 자, 고로
6번마 비마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비마가 계속적으로 앞선 전개하면서 성적을 내줬죠. 자, 끝걸음 한번 볼까요? 자, 대초원이라는 마필을 겨우 1마신 이기고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자, 이번 승군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게 원정일의 판단입니다. 자, 원정일의 승부만은 자, 지난주 일요일 너무나 아까운 3차권에 머물렀던 36조 태양의 왕이라는 마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나 원정일의 36조 마방으로 승부를 봅니다. 자, 안쪽에 2번마 필승 예찬입니다. 자, 직전 경주 장치열 기수가 라크윙과 더블럭키와의 착차이 없는 3차권. 자, 이번 경주는 장치열 기수의 두 번째 기승 실수 없다라는 원정일의 판단입니다. 자, 현장에서 2번 필승 예찬. 이번 경주에는 문세영 기수네요. 더욱더 무섭겠죠.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마 필승 예찬입니다. 예, 토요경마 마지막 12경주를 스티브는 오아시스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이고요. 총 14도 풀게이트 접전 구도입니다.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이다 보니까 사실상 부담감이 있거든요. 토요경마 4경주, 5경주, 뭐 1경주, 8경주, 7경주까지 퍼펙트하게 맞춰도 마지막 경주 하나 미스나면 그거 잘못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는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를 오아시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 이번 경주에 안 되는 마필들이 팔려줘요. 정말로 안 되거든요. 예, D가 아직까지도 엉키는 녀석이 액면상 그림으로 팔려주고 있는데 당연히 잘라내야죠. 자, 반대로요, 이번 경주 외곽에 밀려있는 마필들이 전개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중에 한두 스티븐의 관리 마필이자 새벽주 교체 우수 마필을 배팅에 축으로 놓고요, 마지막 시원하게 홈런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오아시스 여기서 항구를 하시고요, 1호 경마 때 힘있게 1경주부터 웃으면서 배팅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은 스티븐이 책임지겠습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자, 토요경마에서 조금 더 좀 솔직하고 조금 더 좀 직설적이고 또 알고 있는 한에서 공부한 내용 안에서 좀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솔직하게 다 오픈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예상이죠. 방송에서는 좀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 그게 아쉽다라는 거 원정이가 스티븐이 매번 분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좋은 마번을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뿌듯하고요. 분명히 좋은 성적을 내실 겁니다. 자, 토요경마 파이팅 하시고요. 자, 일요경마 때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